오늘은 주주 여러분의 이익을 가져다 주는 레리 파트너스입니다. 자, 오늘은 주총 후기를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요. 대한민국의 회사들은 대부분이 12월 말 결산 법인이기 때문에 3월 말까지 주주총회를 하게 되고요. 물론 법이 바뀌어서 4월 말 또는 5월 초까지 주주총회를 할 수도 있게 만들어 놨지만 99.9%가 3월 말에 주주총회를 개최를 하고 일부 손꼽을 정도의 회사가 4월 초에 개최를 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개최됐던 여러 주주총회 중에서 저희가 눈여겨볼 만한 회사를 몇 가지 가져와 봤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아미코젠입니다. 아미코젠은 굉장히 이슈가 컸었는데 첫 번째는 주주총회, 3월 정기 주주총회 전에 임시 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자, 아미코젠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창업자이자 최대 주주인 신용철 회장이 해임을 당합니다. 이게 임기 만료로 퇴임이 된 중에 선임 못한 게 아니고요. 해임을 당합니다. 해임을 하려면 얼마나 어렵냐면 우선 이사회에서 해임 안건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것부터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그걸 주주연대에서 해낸 겁니다. 최대 주주이자 창업자가 해임되고요. 그리고 주주연대 대표가 사내 이사가 됩니다. 이분은 이제 치과의사인데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인터뷰 기사를 가져와 봤는데요. 창업주를 해임하고 정기주주총회 열어가지고 정확하게는 이렇게 됩니다. 임시주주총회에서 창업주를 해임하고요. 그리고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연대 대표가 사내 이사가 됩니다. 밑에 있는 내용이 이제 정기 주주총회가 어떻게 열렸다라는 이야기인데 10시에 열렸고 재무제표 승인, 정관 변경, 감사 선임, 스톡 옵션 부여, 이사 보수한도, 감사 보수한도 이렇게 이제 6개 안건이 상장됐고 이제 잘 마쳤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굉장히 재밌는 일이기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나올까 싶은 그런 주주총회가 아미코젠에서 열렸고요.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건 에너지 곱하기 X로 되어 있는 건 이제 에너지 신문일 겁니다. 에너지 신문하고 액트하고 뭔가 이쪽이 이제 이슈가 되고 돈이 될 것 같으니까 계속 이제 기획 기사를 내보낸 거고요. 밑에 보시게 된 재밌는 건 이제 액트를 통해서 의결권 행사를 했고 이것 때문에 이제 현장 투표가 진행되지 않았다라는 건데 저거는 뭐 원래 주주총회 다 저렇습니다. 주주총회 열리기 전에 이미 의결권은 다 확보가 되고 찬반에 대해서는 다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DI 동일인데요. DI 동일은 회사가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재단에 돈을 빌려주는데 그 당시에 이사회를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었고 그 절차상 문제로 몇 년째 싸우고 있는데 이번 주주총회 역시 문제가 있었고요. 보시게 되면 회사에서 제출한 안건들이 대부분 승인이 되긴 합니다. 보면 그 중에서 이제 중간 변경의 건에 대해서도 회사에서 낸 것들이 다 승인이 되는데 이사회에서 제출한 안건 중에서 감사위원회 설치하는 게 부결이 됩니다. 이건 이제 주주연대 그리고 주주연대 손잡은 곳에서 굉장히 큰 반발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반대표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요. 주주 제안한 거에서 이제 전자투표제 도입한 거는 원안대로 승인, 그리고 집중투표제 도입은 부결됐고, 보상위원회 설치도 부결됐고, 그리고 이사회에서 이제 제출했던 이사 선임 같은 경우에 다 승인이 됐는데, 감사 선임 같은 경우에 문제가 이제 회사 쪽 제안은 부결이 되고, 그 주주연대 제안은 승인이 됐습니다. 이게 결국은 감사 선임할 때는 회사의 지분만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외부 의결권을 가지고 와야 된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여기서 또 하나 재밌는 거는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DI 동일 지분 중에서 삼양그룹이 5%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양그룹은 거의 한 7%좀 가지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보시는 것처럼
77년도에 처음 지분 획득을 한 다음에 계속 쭉 가지고 온 겁니다. 그 과정에서 분할도 하고 뭐 합병도 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회사 쪽에서는 예전에 한 수십 년 전에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금감원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다. 당연히 그렇죠. 서면으로 냈기 때문에 서면으로 낸 서류에 아니 보관하는 기한이 보존 기한이 뭐 5년 10년 이럴 거기 때문에 금감원에서 그걸 다 가지고 있지 않을 거고 그러고 난 후에 이제 회사 분할할 때도 회사 분할을 하게 되면 이제 그 가지고 있는 자산도 나눠 가지기 때문에 그 삼성홀딩스하고 삼성사하고 나눠서 가지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기권 행사를 금지했다라고 나오는데 그 요게 이번 주주총회에서 가장 핵심이었고 결과를 바꿔놓는 그런 이슈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YG엔터인데요. YG엔터에 다녀오신 분의 이제 주총 후기인데 이분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었더니 가만히 됐다. 주총회에 가서 앉아 있었다. 그리고 나는 뭔가 굉장한 이벤트가 있을 줄 알았다. 스몰캡 회사들 주총하니까 이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나도 가만히 있었다. 얌전히 안건들을 흘려보내며 Q&A 시간을 기다렸다. 이게 이제 본인이 Q&A 시간 있을 줄로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주총 끝나자마자 다 퇴장을 했다. 이게 임원들이 다 퇴장을 했다. 나는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따로 물어보니까 질문할 거 있으면 이메일이나 전화해라. 그래서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가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참 주주총회는 안건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안건이 상정되었을 때 질문도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본인 스스로 Q&A 시간이 있을 거다라고 이제 착각을 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왜 Q&A를 안 해주냐라는 주장인데 이건 뭐 주주 입장에서 크게 하긴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회사 쪽에서 좀 아쉬운 거는 주주가 와서 이제 질문을 한다 그러면 IR 담당자도 따로 만나가지고 차 마시면서 이야기할 만도 한데 그걸 안 한 거는 좀 아쉬운 면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HFR인데요. HFR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엄청나게 많이 싸웠던 주주연대하고 회사 간의 분쟁이 있었던 그런 회사인데 여기서 재미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회사에서 제출을 했던 재무제표 승인, 정관 변경, 이사 선임, 그리고 이사 보수 한도, 감사 보선 다 승인이 됩니다. 근데 감사 선임 같은 경우에 부결이 되거든요. 여기서 보듯이 감사 선임은 3% 룰이 있기 때문에 외부의 의결권이 필요하다인 거고 하나 재밌는 건 작년부터 현재까지 진행 중입니다.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을 할 때, 이사 보수 한도를 승인할 때는 특별 관계자는 의결권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해서 소송까지 건 주주연대가 이번에는 이사보수 한도에 대해서 승인을 한 모양입니다. 동의를 한 것 같아요. 아니면 소송을 의결권 행사하는 걸 묵인했거나 이거는 참 생각을 좀 해볼 문제인데 과거에는 1년 전에는 소송도 걸고 의결권 행사한 거에 대해서 난리를 치다가 이번에는 가만히 있었다? 결국은 주주연대라는 이 이익 집단도 본인의 이익에 따라가지고 법을 안 지킨다, 내지는 법을 안 지키는 건 묵인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올해는 더 심합니다. 좀 전에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관 변경액을 보게 되면 이사 감사 보수와 퇴직금 조항 신설, 저 내용 그리고 이사와 감사 선임 조항 신설, 저 정관이 통과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사 보수 한도에 대해서 더 이상 책임을 물을 수 없고요. 감사도 외부에서 감사를 추천하고 선임하는 게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건은 통과가 됐고 주주연대는 가만히 있는 거죠. 결론은 결국 각자 도생인 거고 제 느낌은 소액 주주들의 그런 움직임, 소송 이런 것들은 작년 대비해서 한풀 꺾인 느낌입니다. 작년에는
소송도 되게 많았고, 주주들도 많은 행동을 했고, 뉴스도 많았었는데, 올해는 좀 조용한 그런 느낌이고, 왜 이러냐 생각해보면, 작년에 엄청나게 많은 활동을 했지만, 소송도 걸고, 비용도 많이 쓰고, 활동을 많이 했지만, 결국에는 의결권이 없으면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1년 동안 깨닫고, 주지오 연대 내지는 주주들의 모임에서도 활동을 하지 않았다, 내지는 와야 됐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DI 동일처럼 굉장히 강성 주주들이 있고, 외부 펀드, 그리고 의결권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집단에서는 회사를 공격을 해서 뭔가 얻어내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습니다. DI 동일은 주주들이 추천한 감사가 선임이 되었고요. 그 소액 주주 활동의 대표적인 플랫폼은 이제 액트하고 헤이홀더가 있는데, 다- 이제 액트로 모아지는, 액트로 직결되는 상황인 것 같고, 헤이홀드에 제가 어제 들어가 봤더니, 뭐 작년 이후로 쓴 글조차도 거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조용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